안녕하세요. 애월대표 변준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학년도 수시 1차 대학 카톨릭 대학교 논술 특징과 기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카톨릭 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요. 다만 자연, 과학 그리고 공학 계열 모집 단위 중에 공간디자인학과, 소비자학과, 의료학과, 아동학과 이 4개 학과는 인문사회 계열 논술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이 4개 학과를 지원했다면 반드시 인문사회 계열 논술을 본다는 점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은 형식적으로는 7대3이지만 사실은 논술의 실질 반영률이 훨씬 높습니다. 논술은 최고 70점에 최저 0점으로 실질 반영률이 무려 88.6% 거의 90%에 가깝죠. 그런데 학생부 교과는 기본적으로 최저 점수가 21점, 최고 점수가 30점이기 때문에 실질 반영률이 1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논술을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 이절 10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여러분들 시험이 시작되니까 반드시 고사 30분 전에는 입시를 완료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집단이 아까 이야기해 드렸지만 인문사회 계열에서 4개 학과 이렇게 여러분들 공간 디자인, 소비자학과, 의료학과, 아동학과 요 4개 학과는 인문사회 계열 논술을 함께 실시한다. 따라서 90분의 세문항을 보는 언어 논술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고사 시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90분이고요. 답안은 흑색 볼펜 또는 연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 여백에 성명이나 수험번호 또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표기를 금지하고요. 문제지와 답안지 연습지는 외부로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시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경쟁률은 작년 기준에 약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학교 전체로는 56.9대 1을 보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네, 바로 의예과의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평균 경쟁률이 높았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인문사회 계열은 경쟁률이 20대 1부터 40대 1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도 인문사회 계열은 주로 4등급에서 5등급 이내에서 지원해서 합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데다 내신도 4, 5, 6등급 학생이라면 카톨릭대를 적극 지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톨릭대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살펴보시면 A형과 B형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됐는데요. 자, 배점 동일하고요. 20점, 40점, 40점이고 역시 글자 수도 350자에서 350자, 500에서 600자로 이렇게 유형은 동일합니다. A, B형. 다만 출제 유형이 A형에서는 비교, 기준 제시, 비교 분석, 요약 비판 이렇게 나왔지만 B형에서는 기준 제시 설명, 기준 제시, 비교 분석 그리고 사망 비교형 이렇게 출제됐다는 것. 따라서 출제 유형은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출제하고 있지만 작년 기준에서 보면 비교를 바탕으로 한 비교 분석형을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카톨릭대는 모집 요강에서도 언어 논술에서 지문뿐만 아니라 자료 제시형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놨지만 2022학년도 기출에선 자료 해석이 나오지 않는 지문 제시형이었고요. 그리고 6가지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번갈아 나올 수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절대 한 가지 유형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비교 유형이 작년에 많이 출제됐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 A형 문항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떤 점이 나왔죠?
가와 나는 로봇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글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제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고요. 결국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라는 무슨 형 문제였죠? 비교형 문제였고 300에서 350자의 범주형 글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299자도 안 되고요. 351자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범주형은 그 안에 들어와만 감점이 없다는 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항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매트릭스를 가와 나로 이렇게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내용 안에서의 무슨 점을 찾으면 되죠? 네,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전제는 로봇 기술 발달이 가져올 수 있는 뭐죠? 상황이죠. 그렇죠? 둘 다 로봇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면 되는데요. 제시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시문 가에서는 어떤 내용이죠? 향후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하게 되면 인간과 유사한 인격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로봇도 어떻게 된다? 인간과 유사한 권리를 가져야 되며 따라서 로봇과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이렇게 로봇 기술이 발달했을 때 역시 인격을 가진, 즉 자의식을 가진 로봇이 출현하게 됐을 때 인간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상황에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공통점 뭐죠? 인간과 유사한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점은 뭐죠?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로봇을 삶의 동반자로서, 즉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공존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나에서는 뭐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중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걸 써주신다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항 2번도 역시 뭐죠? 전제가 주어졌어요. 가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에 관한 글이다. 결국은 문화, 특히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에 관한 글이래요. 사회 문화를 배운 학생들은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세요 라고 돼 있어서, 즉 기준이 주어지고요. 이를 나와 다에 적용해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기준 제시 비교 분석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에 관한 내용이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 하위 문화에서 계속 여러분들 머무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주류 문화를 견제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며 그 과정에 주류 문화에 편승하거나 또는 하위 문화가 오히려 무슨 문화가 되기도 한대요.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와 다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뻔하죠.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관계에 관한 사례일 거예요. 자, 제시문 나에서는 서태지와 아이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서태지와 아이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1992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랩이라는 것이 익숙치 않았을 때 랩을 들고 나왔고요. 그렇죠? 자, 기존에 봤더니 음악평론가들은 혹평을 했지만 사람들, 즉 X세대라고 불려지는 대중들은 매우 열광했죠.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네, 기존의 여러분들 공연윤리위원회와 적자는 마찰을 겪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주류 문화에서 여러분들 이 하위 문화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죠?
지금의 케이팝을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됐다라고 해서 주류 문화가 된 사례를 이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래퍼 에미넴에 관한 여러분들 영화 이야기, 8마일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오네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랩은 곧 사회 비판이다 라고 하면서 힙합이라는 장르가 하나의 하위 문화에서 팝의 무슨 문화로? 주류 문화로 발돋움한 사례죠. 다만 이런 힙합 문화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죠? 약간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본연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비난, 혐오, 폄하, 자기 과시 등으로 물들어가거나 또는 물질 만능, 쾌락적 정서의 바탕을 둔 마초이즘적 자기 표현 방식에 매몰되는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즉 마초이즘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죠? 남성 중심의 여러분들 편견을 가진 사고 또는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들어간 사고를 의미하는 거죠. 자,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할 때 가에서는 여러분들 뭐죠?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의 관계와 그리고 하위 문화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어요.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 문화를 다채롭게 하면서 주류 문화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한대요.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주면 되겠죠.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편입되어 결국은 주류 문화가 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이점은 주류 문화가 된 이후의 영향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서태지와 아이들은 오늘날 K-팝의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K-팝의 선구자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다에 나온 힙합은 본연의 정신을 상실하고 물질 만능과 쾌락적 정서의 바탕을 둔 마초이즘 자기 표현에 매몰되는 부정적 측면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항 3번인데요. 제시문 가의 관점을 제시하고 뒤에 쉼표가 있죠. 원래 쉼표가 있다는 건 문장 두 개를 붙였다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의 관점을 제시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나를 활용한 다의 비판이 두 번째예요. 자, 그래서 가의 관점이 무엇인지라고 돼 있죠. 가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나를 활용한 비판이고요. 가에서는 어떤 관점이죠? 가에 대한 요약이겠죠? 사실이란 결코 생선가게의 생선 같은 것이 아니래요. 그것은 넓고 아득한, 때론 접근할 수 없는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같다. 여러분들 뭐죠? 사실이란 뭐다?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라는 건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다. 대단히 은유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죠? 즉 역사가가 여러분들 역사의 어느 쪽을 강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는 우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그가 즉 역사가가 어떤 장소를 고르느냐 어떤 고기잡이의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무슨 말이죠? 역사란 건 역사가의 자신이 원하는 사실을 손에 넣으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은유적 의미를 해석해서 이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 다 내용을 읽고 나를 기준으로 다를 비판의 대상으로 잡아서 비판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의 어떤 내용을 비판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나와 다에 보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있어요. 어떤 내용이?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에 도착,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의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뭐죠? 동일한 팩트죠. 팩트.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동일한 팩트에 대한 여러분들 역사가의 뭐죠? 해석이 서로 뭐 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나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하나의 해석에서 다른 해석을 비판하는 내용이 등장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대학에서 예시한 답안은 논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답안이라서 답안 형태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뭐부터 제시해야 되죠? 가해 관점부터. 그런데 대학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은 여러분들 뭐죠? 다의 비판의 대상부터 있어요. 따라서 가해 관점을 먼저 제시해야 돼요. 자, 요 내용들을 먼저 제시해야겠죠? 바로 역사란 여러분들 뭐더?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실이긴 하지만 적절한 고기잡이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사건이라도 역사가의 해석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표현 방법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역사가의 가치가 반영된다. 역사관의 가치가 반영된다. 이런 내용을 맨 앞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뭐 다의 내용을 밑으로 쓰고 이를 나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내용을 그 다음에 이어서 쓰셔야 좋은 답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카톨릭대 2022학년도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부 내용들은 더 독해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시 1차 대학, 다른 대학들의 분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